안녕하세요. 마카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엔 요즘 또 뜨기 시작하는 148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148 카드는 웹툰 작가 구아키의 실험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재밌게도 업로드 최초에는 구아키라는 닉네임이 아닌 래빗볼트라는 아이디 일명 일꾼이라고 불리는 유저가 2012년 4월 16일부터 2013년 6월 정도까지 수십 장의 카드와 글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한 것이 미스터리하다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났었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이름이 구아키온, 구아경이라 하더니 앞뒤 안 맞는 이상한 글을 여럿 올리는 등 정신 나간 행보를 보였습니다. 카드를 쭉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끝과 물질 신시대 설립 관련 스토리가 주를 이루는데요. 여기서 가는 공주라고 일명 성장하기 전 상태의 예언의 인물격인 뉴페이스 캐릭터가 나오면서 수많은 자칭 메시아 정도령 지망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꾼의 마지막 게시물에 암호문이 섞인 댓글들이 쭉 달리더니 구라 선언 후 블로그를 없앴는데요. 그러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가 터지며 사태 발생 2년 전 4월 16일에 올라온 148 카드가 세월호를 예견했다는 썰이 커뮤니티상에 급격히 퍼졌는데요. 세월호 참사 최초 신고 시간이 카드처럼 8시 30분으로 일찍 되어 있다던가, 교사 카드에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슬프다고 나와 있다던가, 재난 분야 위기 유형 매뉴얼의 상징 낭낭한 8월 14일 일자로 해양 선박 사고가 추가되었고 이때 다른 매뉴얼이 추가되므로 총 41종이 채워졌는데 148 카드의 41종의 파괴 목표 상징과 또 겹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41개의 목표를 파괴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일꾼이 바이러스 플랜을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식 아니 계엄령을 선포하며 혼란을 야기했죠. 주술적 의미가 들어간 카드라 이렇게 우연히 카드 상징이 나온 해프닝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웃긴 건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에 한국판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로 주목받은 후 일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카드에 나온 2014년 8월에 전쟁이 난다는 진위 확인 안 된 소문이 돌다가 아무 일도 없었고 웹툰 작가 구아키의 실험작으로 알려지며 처참히 외면당했습니다. 참 기묘한 카드죠? 보통 작가가 특정 작품으로 어그로를 성공적으로 끌면 수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텐데 오히려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등 발언하고 조용히 있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카드 보면 그림체가 약간씩 다른데 업로드인 일꾼이 말하길 초반에는 여러 명과 함께 만들었다고 언급했는데 알고 보면 카드 업로드인 일꾼과 외주 작가는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구아키 카드로 그림자 세력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블로그를 재개설하며 카드 제작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은 작가 본인이 맞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구아키 작가는 과연 뭐 하시는 분일까 찾아봤는데 한때 하이퍼 퀘이크라는 웹툰을 연재하다 웹툰 강사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밌는 건 구아키라는 단어는 2007년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의 공식 마스코트 앵무새 이름과 동일한데 이 마스코트는 붉은 빛의 마코 앵무새로 금강 앵무라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금강 앵무는 신세계 앵무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신세계를 예고한 것이며 148 카드가 구아키 작가의 실험작으로 퍼진 건 이유가 다 있던 것이죠. 다만 구아키라는 작가를 컨택한 건지 이름을 지정해서 준 건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 이 모든 해프닝은 일종의 실험 테스트이자 눈 가리기용 연막인데요. 148 카드는 그림자 세력이 아주 먼 과거부터 비밀리에 쓰는 상징, 예언, 플랜 일부분을 카드 및 게시글 속에 하나의 가상 스토리를 보여주며 뒤죽박죽 섞어 일종의 암호처럼 표현했는데요. 이런 상징이 아이돌, 정치인 등의 인물에 부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때는 사실 연습판 같은 건데 박근혜가 해당 닭 상징을 입고 탄핵으로 낙오되었죠. 나중에 추가 힌트와 보충 카드가 필요했는지 나중에 그림자 세력 일원이 해당 인스타에 148 추가 카드와 그림을 올리고 세계 3차 대전을 암시하며 실전에서 만나자고 선언했고요. 인스타가 148 카드의 위치 태그한 것도 나름 주술적 의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쨌거나 해당 카드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는 신시대 도약을 위한 그림자 세력 노출 작업이므로 플랜 날짜가 다르다던가 애매하게 표현된 카드가 꽤 있는데 분명 세력 쪽에서 쓰는 상징은 맞으나 기획 미스인 부분이 좀 있고 테스트할 겸 함정 장치를 넣어둔 거라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위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끼워 맞추게 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틀에 가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또 필수 플랜과 그렇지 않은 플랜이 있었대에 따라 상징 녹여진 대체 플랜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에서 그림자 세력 내부 관계자가 역 정보를 섞어 유출해준 글에 의하면 148은 성경에 계시 기본 숫자 단위라 합니다. 이쪽 플랜에 따르면 2012년에 올라왔으니 12년 후인 2026년에 완성되는 이야기라 하는데요. 나중에 148 짝퉁 취급을 받은 78 카드는 마지막 예언 7년 예언 전에는 반때를 쉬어야 해서 7년이 지나고 반년이 지난 때에 업로드한 거라 설명합니다. 각 카드의 제작 세력 라인은 다른 걸로 보이고요. 익명인도 148 카드는 1년의 과정인 걸 강조하고 있군요. 2020년에 이런 댓글을 미리 쓴 것도 보면 재밌네요. 여기 예수가 언급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시스템상 재림 및 초림이 있어야 하는 신시대 전 구시대를 닫을 시기에 아주 우연히 등장해서 최종 사역을 마친다는 것 같네요. 여기서 예수라는 게 누구 인물 자체가 아닌
매트릭스를 깨닫고 근원에 가까워진 자를 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 세력과 연관 있는 다른 인명이니 2028년 완성 언급한 것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하다브라 주문의 수치적 값이 418이라는데 이 주문이 아브락사스에서 유래한 거라는 말도 있는 거 보면 148 카드가 닭 상징을 굵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군요. 이 다음 오컬티스트 크로울리가 이집트에 가서 계시를 받아 쓴 책 내용의 일부를 봅시다. 이 율법 속의 비밀의 열쇠는 없도다. 유태인들 61명이 그렇게 부른다. 나는 이를 880, 400과 18이라고 한다. 나의 예언자여 그대의 재능은 저 별을 넘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 이름, 견고함 혹은 정사각형 신비, 놀라움, 인간의 숫자를 경배하리라. 그들의 집 이름은 4182로다. 석판을 구하여 감추어져 있는 곳을 밝히도록 하라. 그렇게 비밀 신전을 만들게 하라. 중략 사람들은 그 석판을 황폐한 땅의 증오라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세보면 내가 센 것 같이 718이다. 여기도 148이나 78 숫자가 보이는 걸 보면 그냥 어그로성 숫자가 아니고 분명 의미를 두고 있고 일련의 세상 시스템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게임판 혹은 매트릭스 격인 세상에서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은 148 매트릭스를 담고 있는 책일 수 있는 것이죠. 언론도 조작하는데 옛날 성경 조작이야 껌이겠네요. 148 카드와 같이 교묘하게 극단적인 타임라인으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이란 현상을 순수한 아이처럼 그 자체로만 바라보면서도 어른처럼 판단해보면 성경 또한 교묘한 역정보나 모순이 있다는 것 정도는 대충이라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종교 자체는 분명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선한 측면의 순기능도 있지만 결국 사회 시스템 유지 및 기득권들의 대중관리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묘한 역정보가 섞여 있겠죠. 근원과 연결되는 제3의 눈이나 깨달음을 악이라 치부하며 접근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잘 모르는 인간이 마음대로 세상에 대해 결론낸 부분도 있을 테고요. 거기다 현재는 종교 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저처럼 종교 시스템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막 살거나 아예 광신도 유형의 사람들도 많고요. 결정적으로 대다수의 현대 종교인들이 오히려 너무 단편적인 시각에 인간 기준으로 관념에 찌들어 선과 악을 나누고 세상의 법칙을 멋대로 정의하며 물질에 너무 얽매이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순 가득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숨겨진 것 일부가 드러나면서 틀을 파괴하고 새로 뒤바꾸게 되는 변화점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나와야 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욱 당당하게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실은 말고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148 카드는 그림자 세력 중 한파벌이 신시대 도약을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제작되고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진 것, 시험작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것 또한 그림자 세력의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그림자 세력들이 티를 내놓고 안 내서 그렇지 각종 커뮤니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수한 시기라 종종 자비 베풀 겸 일부로 티내주는 분도 있긴 하지만요. 이쪽 분들이 내는 퍼즐 퀴즈가 교묘하긴 해도 알려줄 건 다 알려줘서 악력 정도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림자 세력 쪽에서 기패 이랬다는 스발리의 증언을 찾아 들어보면 2012년이 중요한 해라고 언급했는데 그림자 세력의 상징과 굵직한 플랜이 담긴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 개봉일이 2012년 4월 11일 148 카드가 최초로 업로드된 날짜는 앞에 영화 개봉 5일 후인 2012년 4월 16일로 이 글처럼 2012년이 그림자 세력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떡밥 뿌리기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의 우려들과 다르게 그림자 세력 이 존재가 수면 위로 노출되는 것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된 플랜인 거죠. 어차피 그때에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니 고장난 시계든 아니든 알 사람만 알아보라는 단 한 번의 기회와도 같은 것이죠. 이쪽 세력 플랜대로 간다면 재난 플랜이 카운트다운 플랜쯤까지 거의 다 실행될 시기쯤 74번 텔레비전 카드가 발동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리스크 감수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그냥 억으로 끌려고 내린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욕은 욕대로 먹고 있지만 비밀주의가 원칙인 오메가 클럽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대놓고 언급한 것처럼 꿈같은 현실을 믿게 할 빌미를 마련해준 것이죠. 각자 위치와 역할에서 알려주려는 사람들은 나름 술술 써서 대놓고 다 알려주는데 눈치 못 채면 이제 누구 탓을 할까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세상 흐름상 필연적으로 대격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 접근이 쉬운 시대고 그런 환경에 따라 현대인들 수준이 전보다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서 우월해 보이는 거지. 대다수 사람은 환경에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보통 사람의 틀은 AI처럼 환경에 따라 학습되듯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게 세뇌해서 벗어날 만한 변화점의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이쪽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나요? 당장 음모론판 가봐도 그림자 세력들이 은연중에 뿌려준 힌트 아니면 망상과 욕구, 열등감에 섞인 추측글이 대다수죠. 공감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다만 148 카드 제작 세력은 대중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고 세상에 도움을 줄 만한 인물들이 악인처럼 생매장 당하고 꼭두각시처럼 이용되길 원하니 간첩 말고도 이런 그림자 세력 파벌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로 타임라인이 148 카드대로만 간다면 의외로 전쟁 플랜 때는 모든 지역을 파괴시키진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을 발판으로 AI 물질 신세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다만 리셋 자체는 세상 흐름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어찌저찌 상징성 담긴 해프닝으로 대체는 돼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림자 세력의 윗분들은 오랫동안 세상을 관리한 만큼 세세한 세상 법칙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고 이 법칙을 나름 이용할 줄도 알겠죠. 다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떤 시기든 경쟁이 이루어져야 현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상이 체인지되는 시기쯤에는 흐름상 자연재해든 뭐든 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이런 세상의 흐름에 녹아있는 대중들의 다툼이 잦아지는 등 혼란해지기에 재난 플랜을 액땜 느낌으로 따로 설계하기도 하죠. 비슷한 맥락으로 세계 3차 전쟁 플랜은 한 번에 굵게 액땜하며 새로운 흐름으로 체인지할 설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특히 현재 세상 레벨이나 대중들의 의식 상태에서 경쟁 없는 완벽한 천국 신시대를 만들겠다, 더 나은 시대를 만들겠다는 말이면 납득이 가지만 완벽한 물질계를 만들겠다는 말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쟁이나 희생이 있어야 물질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회 또한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유지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웃긴 건 갈등 유발, 어젠 다나잡게 일어나는 다툼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부딪히는 형국이니 시대 연장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요즘 타락한 사람도 많다만 그래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가치관과 정신 수준도 같이 발전된 사람들 또한 극과 극으로 늘었지요. 과거 불합리한 관습을 자기 대에서 끊으며 관습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사람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될 텐데요. 여기다 카르마 법칙 적용되고 끝 흐름에 들어서면 시기 특성상 숨겨진 게 드러나면서 구시대 상이 부셔지기 시작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러나 이때쯤 시스템의 히든 카드들이 나오죠. 막판에 과열될 때 끝과 새 시작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이든 초림이든 말이죠. 이렇게 새 시작 전 파괴와 정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혼란 속에서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세상 시스템 본질을 깨달으려 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것이며 어떤 신체제가 채택될까요? 이 와중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영 좋지 않은 세력이 세상 컨셉에 맞게 이미지만 갈아 끼우고 아닌 척할 수도 있으니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또 외눈에 사기꾼을 부수길 원한다고 다 선한 세력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음모론 입문할 분들이 더 늘어날 건지라 기초 부분만 잡아봤는데요. 미스터리, 음모론, 그림자 세력은 현실과 망상, 추측이 뒤섞여 안개처럼 잡힐 듯 말 듯 실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기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파헤치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당연하게도 높은 계급 세력원들이 아니면 구체적인 실체나 플랜 진행 사항을 알기 어려운데요. 하다못해 엄청난 깨달음이나 영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위 계급의 세력원들도 전부 알지 못하는데 저쪽 세계 맛도 못 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 내기 위험한 장르죠. 이렇게 망상 세계에 과몰입하고 나은 모론의 자극적인 면에만 빠져드는 바람에 매년 몇 월 며칠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는 식의 예언을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말아먹는 모론자들이 다수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경각심을 필요하다만 여러 사람들의 의식이 모여 재난, 염원이 돼버리면 그런 류의 비슷한 일이 우연히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연한 일에 148주술 상징이 녹아나오면 무조건 그림자 세력이 했다고 오해하기도 하더군요. 여기에 물질 집착까지 심하면 과거에 김효은이 UBP 148에서 148 카드는 음모론자들 놀리려고 만든 거라고 언급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군요. 알아서 역정보를 생산해주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막 작업 덜해도 돼서 편하겠어요? 지금이야 인과관계 엮을 수 있을 만한 사례 대놓고 나와서 다행이지 음모론을 음모론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지는 말자고요. 분량 조절 실패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실을 100% 담지 않았습니다.